자, 그 다음에 원자 구조로 가면 1894년 가부개혁 뭐 이 정도 일어날 때 그때 톰슨이라는 가문이 귀족 가문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물리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걸 해야지. 귀족들이 이게 먹고 할 일이 없는데 술 먹고 놀기에는 너무 지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가만히 놔두면 공부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톰슨이 몇 명 나타나요. J.J. 톰슨은 이때 1894년쯤에 4년 9년쯤에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고 20년 있다가 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니까 파동성 가지고 회절간섭 무늬를 만들겠죠. 그때 회절간섭 무늬를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G.P. 톰슨, 뭐 톰슨이라고 하는 뭐 데이비드 거머하고 있는 팀이 또 만들어요. 아들 톰슨이 그 파동성을 또 찾아내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인 것 같은데 같은 성씨니까 직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켈빈경 뭐죠? 온도 켈빈 온도를 만든 그 켈빈경의 원래 이름이 또 톰슨이었어요. 여튼 뭐 그런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핵을 쪼개기 시작하죠. 쪼갰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음극선에서 진공으로 만드는 유리관성에 기압이 낮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딱 걸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걸 연결을 해놔요. 그럼 여기 두 개의 전압차가 생기는데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음극을 캐서드라고 하는데 이 음극에서 나오는 선, 레이라고 해서 이걸 음극선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음극선 발생 장치인데 이거 가지고 톰슨은 전자를 찾아요. 근데 똑같은 거 가지고 이걸 덮어놨을 때 이 유리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선이더라. 음극선 말고 또 다른 굉장히 투과율이 높은 것이 나오더라를 발견합니다. 누가요? 그죠? 엑스레이를 발견한 렌트겐이. 그래서 그냥 나 발견했어 하면 또 아무도 주목 안 했을 건데 이 사람이 퍼포먼스 강하죠. 손가락 하나 딱 해가지고 자기 뼈 사진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뼈 사진까지 첨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가 가능하게 만들죠. 이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다쳐서 하면 무조건 째고 아니네 꼬매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때는 딱 해서 뼈 부러졌네 고기만 딱 잘라서 이제 외과 수술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물리적 아이디어를 의사들이 쫙 펼칩니다. 모든 게 하여튼 물리가 먼저 나가면 뒤따라오는 거죠. 여튼 그런 흐름 중에서 똑같은 실험 장치 가지고 이 톰슨이 발견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나와요. 앞에서 막아놓으니까 그림자 생깁니다. 직진성. 자석 갖다 대니까 휘어집니다. 자력을 가지니까 뭐예요? 전하를 띄고 있네. 그럼 전기장이 넣어도 또 휘어지네요. 그 다음 안에 풍차를 집어넣으니까 풍차를 돌려요. 바람개비를 돌려요. 뭐예요? 운동량, 질량을 가졌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데 마이너스 극을 다른 거로 교체해도 똑같은 놈이 나옵니다. 모든 물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 플러스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니까 얘들 빛이 나요. 에너지도 가졌네. 그럼 종합해보니까 모든 물질에 있고 마이너스 극이고 그리고 질량은 아주 작지만은 어쨌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시기라고 하면서 있다. 뭐가? 전자가. 그래서 아주 작고 마이너스 극을 띠는 요는 상승합니다. 근데 원래 아무것도 안 깨져 있는데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니까 그냥 점 찍었죠. 그래서 별 고민 없는 귀족 집안의 아버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좀 막 장난감도 급판을 바꿔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푸딩 이론. 근데 좀 더 똑똑한 놈이 나오죠. 러더퍼드. 로가 아니고 러더터. 러더퍼드가 핵을 발견하는데 그 실험은 뭐냐면 방사선 물질을 납에 둘러싸서 한쪽 방향으로 방사선 물질을 쏘게 하고 금속판을 박막으로 만듭니다. 아주 얇게 만들어서 거의 분자 한 개 수준. 그래서 분자가 한 개가 쫙 서 있으니까 이제 한 줄인 거죠. 그럼 절대적으로 이제 다 막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뛰어나오는 놈들이 뚫고 나가냐 아니냐를 체크합니다. 그럼 얘를 체크하기 위해서 센서를 달겠죠. 형광물질. 그 당시에는 뭐 전자기기가 없으니까 형광물질을 발라놓고 이걸 체크하는 눈동자를 빌려옵니다. 누구한테? 대학원생들한테. 그래서 대학원생들 2명이 2인 1조가 돼서 암실 속에서 이걸 실험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삥 하면 불빛이 나면 점 찍고 이 짓을 한 1000번, 2000번씩 합니다. 그럼 30분 지나면 이제 암실에 들어가면 혼란 생기죠. 그래서 2인 1조에서 밖에 나갔다가 좀 눈 폈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래도 요즘 대학원 그 교수들보다 나아서 이 중에 한 명은 나중에 노벨상도 받아요. 여튼 그래서 점 찍어가면서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튕겨나가는 게 대부분인 줄 알았더만 여기에 다 모여있어요. 대부분 뚫고 나옵니다. 뭐예요? 텅 비었다.
이렇게 꽉 찬 줄 알았더만 텅 비었네? 이상하네. 근데 또 그러면 다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뒷판까지 간 게 있어요. 뭐예요? 엄청난 놈이, 벽과 같은 놈이 막고 있는 거죠. 질량이 아주 크다. 그럼 대부분의 질량이 여기 모여있다. 아주 작은 영역에 대부분의 질량이 모여있고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헬륨의 핵이죠. 2 플러스 2, 4. 두 개의 중성자와 두 개의 양성자가 있고 두 개의 전자가 확 사라지는 알파 입자가 나오면서 등 하고 반대로 튕겨나갈 정도니까 플러스를 튕겨낼 정도니까 얘들도 플러스다 해서 아주 작은 놈에 질량은 대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놈이 있다를 밝혀내죠. 그걸 핵입니다. 그럼 이걸 찾아내긴 했는데 전자도 있다라는 건 나왔으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돼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이 공간이. 이게 옹스트롱 단위고 핵은 옹스트롱의 100분의 1배 정도. 그걸 해보니까 이상하네. 어떡하지 했는데 어쨌든 고민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전자도 있어야 되고 양성자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 여우와 닭 같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 작은 영역에 잘하는 사람과 합격에 준하는 사람과 합격에 좀 간당간당한 사람 같이 있으면 다 뛰어야 되지. 따라잡아야 되고 따라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막 뛰어야 되는 것처럼 뛰어! 그래서 뱅뱅뱅 돌립니다. 그래서 핵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형을 처음으로 제안해요. 하면서도 찜찜해합니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면 얘는 전자기파가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전기장, 등속도로 움직이면 자기장, 그럼 등속도가 변하면 자기장에서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뱅뱅뱅뱅 돌죠. 그러면 돌고 있는 이 전자로부터 뭐가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것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건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고, 속력이 느려지면 거리가 점점 좁아지죠. 비행기가 날아다가 속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땅에 불식착하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를 가면은 이 궤도를 돌 수가 없고 뱅 돌다 쾅. 지금은 불가능한데 제가 한창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공부할 때는 요걸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가 또 있어서. 그래서 수치를 막 집어넣어서 막 한 10단계 정도 지나서 딱 계산해봤는데 채 1초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풀었으니까 러더프도 풀었을까요? 내가 좀 더 잘했을 것 같긴 한데 풀었겠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1초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물질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해결이 없어요. 모르겠다. 손 털었어요. 난 뭐 이것만 해도 난 노벨상 받는데 난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 묶어 놓습니다. 이때 물리학계의 파천황 막 다 깹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막 안 돼? 안 돼 딱 쳐. 없다고 쳐. 그럼 여기서 에너지 보존 안 돼? 그럼 에너지 보존 안 돼서 쳐. 뭐 운동량 보존 안 돼? 그것도 없다고 쳐. 다 예전에 기존의 질서를 다 전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딱 걸려요. 얻어 걸려요. 보호. 여기서 뭐가 문제인데? 가져와봐. 20대 청년 보호가 이걸 딱 검토를 합니다. 양성자 있어야 돼. 맞아. 핵 있어야 돼. 그 다음 전자 있어야 돼. 그건 좋아. 근데 돌는데 뭐 문제인데? 돌아야지 어쨌든가 원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뱅뱅 돌면서 안정화 되겠네. 근데 뭐가 문제라고? 전자기파가 나와? 그럼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치자. 야, 말이 되나? 그럼 특수한 조건만 하자. 특수 조건일 때는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치자. 어쨌든 그래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돼. 잘 들어봐. 그래서 첫 번째, 특수한 조건. 그럼 돌고 있으니까 걔들 각운동량이 정수배, 어떤 값의 정수배다. 불연속이죠. 이해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2파이분의 H로 슈레딩거가 파동방석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니까 나와요. 그럼 요걸 비틀어 넣으면 각운동량이 R 크로스 MV, RP 곱입니다. 그럼 요걸 비틀어서 넣으니까 2파이가 이쪽을 넘으면 2파이 R이고요. 이걸 넘기면 MV분의 뭐지? H. P분의 H. N. 뭔데? N 람다. 둘레. 얘들의 원둘레에 물질파가 정수배니까 딱 떨어져서 원위치가 되겠죠. 뭐가요? 정상파가 형성된다고 해석하자. 그래서 둘 다 가능하게. 요것도 되고 되는데 요게 아이디어는 보호가 됐고 요거는 슈레딩거가 바꾼 거고요. 근데 요게 더 이미지 더 귀엽죠? 전자의 궤도에 물질파가 딱 정수배가 돼서 정상파를 형성해서 안 움직이게, 안 변하게 딱 만들어 놓으면 안정화됐다.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은 궤도가 바뀐다 해서 궤도 불연속 조건은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미 수소를 태워서 수소 분광기에 넣어서 파장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라이먼, 발먼, 파센, 푼트, 프라케 5명이 눈 빠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장대를 다 구했어요. 구하면서 자기가 구한 거에 시리즈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막 만들어냅니다.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 그 사람 정말 눈 탔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나왔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빛은 여기서 안 나온다며.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궤도 이동, 궤도천이라고 부르죠. 궤도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 이니셜에다가 파이널 차이가 빛의 덩어리에 플랑크가 얘기했던 그거하고 똑같으면 그때 빛이 나온다고 치자 했는데 이 두 개의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수소의 그 선 스펙트럼의 5명의 그 계열을 다 완벽하게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거 아니라 러더퍼드의 두 개의 또 가설이 들어가죠. 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있습니다. 걔들은 원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기력은 보존력이니까 얘들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데 얘들은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얘들은 마이너스 k의 r분의 2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2분의 1 r 요것만 다르니까 요거 떼버리고 2를 붙이면 되니까 얘들은 2분의 1 마이너스 1 해놓고 나머지가 똑같아요. k의 r분의 2의 제곱으로.